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기사 실기 2023년 제2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규의 내용이라서 별표를 2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작업장에서 스티린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노출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재측정을 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작업환경 측정 결과,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하는 주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화학적 인자인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됩니다.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초과했을 때 3개월의 1회 이상입니다. 화학적 인자인데요. 측정치가 노출 기준의 2배 이상 초과했을 때, 역시나 2배 이상 초과했을 때 3개월의 1회 이상 받아야 되는 것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원래는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3개월에 1회 이상이라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자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초과했을 때 또는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했을 때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한다는 건 원래 6개월에 1회인데 1년에 1회. 그죠? 2배 기간 동안 안 하고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만큼 안전한 작업장이라 볼 수 있겠죠. 작업 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 미만인 경우 85데시벨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소음 작업에 해당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2회 연속 소음 작업이 아닌 경우, 그죠?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합니다. 작업 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 기준 미만인 경우, 소음은 2회 연속 85데시벨 미만이고 소음을 제외한 모든 인자는 2회 연속 노출 기준 미만일 때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현재는 스티렌이고요.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 여기에 해당된다. 그죠? 얼마마다 재측정합니까? 3개월이죠. 또는 3개월에 1회 이상이라고 적어도 되겠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인가라고 했으니까 3개월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파란색 별표 붙여볼게요. 지금까지 실기에는 하지만 법규의 내용이기 때문에 별표 2개 정도 되는 내용, 그죠? 보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내용의 기호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보건관리자 자격은 많이 나왔지만 안전관리자 자격은 보통은 산업안전기사에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안전관리자니까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맞겠죠, 그죠?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는 국가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역시나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역시나 보건관리자는 보건 관련 학위죠. 역시나 해당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해놨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넘어가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전관리자의 자격입니다. 산업안전 지도사 된다. 그죠? 그 다음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설안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년제 대학 이상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그 다음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금방 뭐라고 했죠? 산업안전 관련 학위가 아니라
산업보건 관련 학위죠. 그죠?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요거 지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산업보건이 아니라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에 그러니까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관리감독자로서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해당된다. 그죠? 자, 요 나머지 내용들은요, 저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강목의 내용들 다시 한번,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주 내용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넘어가겠습니다. 온도가 90도시고, 압력이 750mm HG 상태인 관내로 200m 삼승 per minute의 유량이 흐르고 있습니다. 0도씨 1기압에서의 유량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유량인데요. 단위를 보니까, 단위가 지금 보니까 미터의 삼승 per minute다. 그죠? 그럼 결국 위에 미터의 삼승은 뭐죠? 부피의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유량의 보정은 결국 뭐하고 똑같다? 그죠? 부피 보정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부피의 보정은요, V2는 V1 곱하기 부피 보정은 나중 온도 어디로 간다? 위로 간다 기억하라 그랬죠? 273 플러스 T2 나중 온도고요. 273 플러스 T1 처음 온도 아래로 간다. 그죠? 여기가 나중 온도니까 압력은 처음 압력되고 처음 온도니까 압력은 나중 압력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정전의 유량 200 곱하기 하시고요. 273 플러스 구해야 되는 게 T2고 P2가 되죠. 그죠? 주어진 값이 T1이고 P1이 되죠. 그래서 T2가 뭐냐면 0도시다. 그죠? 지금 0도씨 1기압에서의 유량을 계산하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T2가 아니라 T1이 여기 가야죠. 그죠? 자, 273 플러스 T2 0이네요. 그 다음에 P1은 얼마냐면 750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1이 얼마냐면은 90도씨죠. 그죠? 90이고, P2는 1기압이다라고 했으니까 1기압은 760mm HG가 되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48.432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먼지의 가상 직경 중에서 공기역학적 직경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공기역학적 직경은 우리가 암기할 때 가상 공기는 밀도가 1이고 구형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공기역학적 직경은 대상 입자와 침강 속도가 같고 밀도가 1이며 구형인 먼지의 직경으로 환산한 직경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상 입자와 침강 속도가 같고 밀도가 1g/cm 삼승이며 구형인 먼지의 직경으로 환산한 직경. 자, 그 다음에 질량 중위는 50% 입자 농도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참고의 질량 중위 직경은 입자 크기별로 농도를 측정하여 50% 누적 분포에 해당하는 입자의 크기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시험에는 공기역학적 직경이 대부분 출제되었죠.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왔죠, 그죠?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괄호란 일정한 물질에 대해서 반복 측정 분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자료 분석치의 변동 크기가 얼마나 작은가 하는 수치상의 표현이다. 변동되는 크기가 작을수록 정밀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바로 정밀도 되겠습니다. 괄호란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 증기, 분진, 퓨움, 미스트 등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채취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근로자 작업 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채취하는 것을 지역 시료 채취다라고 했습니다. 괄호란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 즉 폐포에 침착하여 독성을 나타내는 분진을 말한다. 자, 이렇게 폐포에 침착해서 독성을 나타내는 분진을 호흡성 분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잘 나오죠. 그죠? 이것도 별표 3개 해도 되겠습니다. 금속 제품의 탈취 공정에서 사용하는 TEC의 노출 농도가 65ppm입니다. 활성탄 관을 이용하여 분당 0.2리터씩 채취한다. 0.2리터 per minute다 라는 게 주어졌고요. 자, 이때 채취에 소요되는 채취 시간 미니트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5도씨 1기압이고 분자량이 131.39이다. 그리고 0.5mg이다 라는 조건 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요 ppm이 주어졌고 분자량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미리그램 퍼 리터의 삼승은 25도씨 1기압에서는 기체 1몰의 부피 24.45분의 ppm 곱하기 분자량이었죠. 65 곱하기 131.39 해주면 된다. 그죠? 계산하면 349.30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산한 값은 뭐냐면 미리그램 퍼 미터 삼승이다. 그죠? 그러면 주어진 값을 위에는 미리그램이 올라가게 하고 밑에는 미터 삼승이 올 수 있도록 계산하면 이 값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 주어진 미리그램은 0.5mg이다라는 게 주어졌고요. 밑에는 미터 삼승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에서는 0.2리터 per minute다라고 했죠. 0.2리터를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 이제 미터 삼승으로 바뀌었다. 그죠? 미터의 3승이 됐습니다. 하지만 밑에는 미니트가 있어요. 그죠? 이거를 없애주려면 채취 시간 x 미니트를 곱해줘야지 됩니다. 요거를 곱하면 요게 되는 거죠. 349.30. 왜냐면 미리그램 퍼 미터 삼승이니까요. 그죠? 자, 그럼 1분의니까요.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1분의니까 이렇게 곱하면 서로 똑같겠죠. 0.5는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349.30 곱하기 x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x는 하면은 곱해졌는 걸 다 넘겨서 밑으로 보내면 되겠죠.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349.30이 되고요. 위에는 0.5가 되겠죠.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7.16이 나오고 단위는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자주 나왔죠, 그죠? 작업환경 관리의 대책 4가지 적어라. 작업환경 관리의 원칙 또는 대책 4가지는요, 대치나 대책, 격리, 환기 4가지 적으셔야 하면 교육을 넣으면 되겠죠. 공학적인 대책을 적으라 한다면 교육을 제외한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피로 증상에서 혈액과 소변의 변화를 2가지씩 쓰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피로할 때는요, 혈액에서 혈당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로할 때 당 떨어진다 그러죠. 혈당치가 낮아지고 피로 물질이죠. 그죠? 젖산과 탄산량은 증가하여 산얼증이 발생한다. 기억나시면 뒤에 것까지 적으시고요. 혈당치가 낮아진다. 젖산과 탄산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적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피곤할 때는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자, 또는 단백질, 교질 물질의 배설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줄어들고 단백질과 교질 물질의 배설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2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넘어갑니다. 네. 수은에 노출된 근로자의 질병 발생률 2.0이고 동일한 유해 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들의 질병 발생률이 1.0입니다. 상대 위험비를 계산하고 수은 노출과 질병 발생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라 했습니다. 자, 상대 위험비는요, 제가 암기할 때 상, 노, 비 이렇게 외웠거든요. 상대 위험비는 비노출군분의 노출군이다. 그죠? 그래서 비노출군이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의 질병 발생률 1.0분의 노출된
모든 사람들의 질병 발생률 2.0 하니까요. 2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상관관계 설명하라라고 했는데요. 상대 위험비가 1이라는 건 노출과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라는 걸 뜻합니다. 상대 위험비가 1보다 크다는 건 노출되었을 때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상대 위험비가 1보다 작다라는 건 질병에 대한 방어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노출되니까 질병이 더 안 걸릴 수 있다. 방어 효과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죠. 요거는 상대 위험비가 1보다 크다이므로 순 노출이 질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넘어갑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조금 더 우리 관심 가지고 기억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 4가지. 그죠? 첫 번째는 반복적인 동작이죠. 두 번째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 세 번째는 무리한 힘의 사용. 그죠? 보통 이렇게 3가지 하고요. 네 번째, 진동 및 온도, 저온에서 더 잘 생깁니다. 한 가지 더 넣자면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이렇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원래는 별표 2개 정도 문제인데요. 산업안전의 단골 문제인데 산업위생 나왔죠? 파란색 별표 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보기 중 안전보건 개선 계획 작성 대상 사업장을 골라 그 번호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안전보건 개선 계획은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안전과 보건을 총 책임지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에 연초에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연초에 우리 회사에서 지켜야 될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 계획대로 안전을 실천했지만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당신 회사는 계획이 잘못됐으니까 계획을 개선해서 다시 제출하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회사의 계획, 정상보다 사고가 적다면 계획을 바꿀 필요 없죠. 평균보다도 사고가 많기 때문에 계획을 개선하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 첫 번째 사업장은 제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중복되는 용어 빼버릴게요. 재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율보다 높은 사업장 또는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해도 되겠죠. 그죠? 재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예를 들어서 철강업의 평균 재율이 2였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3이에요. 평균적으로 비슷한 일 하는 회사보다 당신 회사는 사고도 많으니까 계획을 바꾸라라는 명령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그죠? 이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계획대로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죠. 계획을 개선한다는 건 엄청난 설비나 이런 것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서도 이제 사업장의 부담이 크겠죠. 그죠? 그래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데요. 근로자 실수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그 다음에 보건 쪽에서는요.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 한 건까지는 봐주는데요.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하면 계획을 개선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자, 이렇게 4가지. 안전에서는 평균 재율, 같은 업종의 평균 재율보다 높을 때,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고요. 보건에서는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그래서 결국은 4개가 다 해당되는 대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암기하실 때 평균보다 높으면 개선계획, 중대재해 발생하면 개선계획, 직업성 질병 2명, 노출 기준 초과하면 개선계획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참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업안전에는 2개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위에는요, 그냥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개선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안전보건 진단기관에 진단을 받아서 잘못된 거는 다 바꿔야 합니다. 어떤 사업장이 사고가 더 많을까요? 진단받는 게 비용이 더 들어가죠.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게 더 사고 많은 사업장이다. 사고가 더 많은 게 진단받아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아까 평균보다 높으면 개선 계획이었는데 평균의 2배 이상 개선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직업성 질병 2명이죠. 직업성 질병은 2명 이상인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일 때는 3명입니다. 진단받아 개선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중대재해 발생하면 진단받아 개선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그 다음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데요. 역시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인데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은 3명 이상입니다.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평균의 2배 이상, 직업성 질병 2명인데요.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은 3명입니다. 진단받아 개선하고 중대재해 발생하면 진단받아 개선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지나갑니다. 자주 출제되죠, 그죠? 어떤 독성 물질의 안전 흡수량은 체중 kg당 0.03mg/kg이다 라는 걸 주고요. 체중이 75kg인 사람이 독성 물질의 공기 중 농도 0.25mg/m3에 노출되고 있다. 이 물질의 흡수를 안전 흡수량 이하로 유지하려는 경우 가능한 노출 시간을 계산하시오. 시간 아워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고요. 폐환기율이 주어졌고 체내 잔류율 1.0이다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체내 흡수량 미리그램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CTVR이었죠. 여기서 현재는 T를 계산하라는 거죠. 그죠? T는 CVR분의 미리그램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C가 얼마인가 하면은요. C가 뭐였는가 하면 유해 물질의 농도 미리그램 퍼 미터의 삼승이죠. 여기 아까 해놨다. 그죠? 근데 미리그램 퍼, 뭐냐면요. 지금 위에는 미리그램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0.03mg 퍼 밑에 킬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킬로그램을 없애기 위하여 킬로그램 곱해줘야죠. 그죠? 75kg 곱해주면 없어지고 미리그램만 남게 되겠죠. 밑에는 C다, 그죠? 예, 요거는 미리그램이고요. 밑에 C는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C가 된다, 그죠? 0.25 미리그램 퍼 미터 삼승이다 주어졌고요. V가 폐환기율 0.98이다 주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체내 잔류율 1.0이다 주어졌죠. 요거 계산하시면 9.18아워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산소부채의 정의를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산소부채라는 건 격렬한 작업이나 운동을 할 때 산소 섭취량이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다 보면 섭취하는 게 소비하는 것보다 부족하게 된다. 그죠? 왜냐하면 격렬하게 작업이나 운동하려면 산소 소비가 많으니까요. 산소 1리터가 5kcal 에너지 내죠.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산소 소모량이 섭취량보다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부채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격렬한 작업이나 운동할 때 산소 섭취량이 산소 소모량보다 부족하여
산소 부채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산소 빚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산소 부채 시 에너지 공급원이죠. 그죠? 자, 우리가 에너지 공급원은 ATP, 아데노신 3인산, CP, 크레아틴 인산, 글리코겐, 포도당. 그죠? 굳이 한글로 안 적어도 됩니다. ATP, CP, 글리코겐, 포도당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관리 대상 유해 물질 또는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을 동일합니다. 취급하는 작업장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적어라. 단,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을 게시했을 때는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자,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나 허가 대상 유해 물질 취급 작업장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은 첫 번째는 유해 물질의 명칭이죠. 두 번째는 이 물질이 이러한 영향 미친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자, 그 다음에는 취급할 때 이렇게 주의하라. 취급상 주의사항. 그 다음에 이러한 인체에 영향을 주고 취급할 때 주의해야 하니까 착용할 보호구 이런 거다. 착용해야 할 보호구. 해여나 사고 났을 때 응급조치와 긴급 방제 요령이죠.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 시 주의사항, 착용해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제 요령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 스스로 한번 봐주시고요.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시나 자주 출제되죠, 그죠? 직경이 20cm인 원형 후드의 유입 손실 계수가 0.75이고 후드의 정압이 주어졌습니다. 25. 유량 Q가 유량을 계산하라. 미터 3승 per 미니트로 계산하라 라고 했고요. 21도씨 1기압 기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유량을 계산하는 공식부터 생각하겠습니다. Q는에서요. 자, 60을 곱할까 말까 생각해야죠. 그죠? 미터의 3승 per 미니트 단위니까 60 곱하기 A 곱하기 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A는 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제곱이죠. 현재 직경은 20cm다 주어졌으니까 0.2의 제곱입니다. 하지만 현재 유속 V가 주어지지 않았죠. 대신에 후드 정압이 주어졌으니까요. 우리가 후드 정압을 계산하는 공식 생각하겠습니다. 요거잖아요. 그죠? SPH는 뭐였습니까? 네. VP 1 플러스 FH. 요거 해도, 그죠? 계산하면 되겠죠? 자, 정압은 그런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후드에 정압이 주어졌으니까 정압은 얼마입니까? 지금 정압이 주어졌죠. 25는 VP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죠? 근데 1 플러스 지금 유입 손실 계수가 얼마냐면 0.75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VP를 계산하니까 VP는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0.75 곱해졌는 게 넘어가면 밑으로 가면 되죠. 분의 25를 하니까요. VP가 14.29가 나왔습니다. 미리미리 H2O죠. 그죠? 근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VP가 아니라 V를 계산해야 되죠. 그럼 VP와 VP의 공식을 생각해 볼게요. VP는 2G분의 RV 제곱이다. 그죠? 지금처럼 만약에 21도씨 1기압이다라고 주어졌을 때는요. V는 4.043 루트 VP. 이거 사용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자, 편한 식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값은 약간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1분의니까 이렇게 곱하면 똑같죠? RV제곱은 VP 곱하기 2G가 되겠죠? V제곱은 R분의 VP 2G다. 그죠? 제곱을 없애주면 루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21도씨 1기압이니까요. 공기일몰의 부피 1.2가 되겠죠. 그죠? 공기의 비중량 1.2. 그 다음에 VP가 지금 금방 계산했죠. 14.29가 되고요. 2 곱하기 중력가속도 G는 9.8 넣어주면 되겠죠. 계산하니까 15.28이고요. 유속이니까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자, 지금 계산했는 유속을 이제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자, 지금 계산했는 15.28 넣어서 계산하니까
28.80이 나오고요. 예, 미터의 3승 per 미니트가 단위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예, 기막의 기덕계 장단점 굉장히 잘 출제됩니다. 이번에는 기막계와 비교한 기덕계 장점을 4가지 적으라 했습니다. 자, 일단은 기막에는 웨이도에 삽입하다 보니까 착용 유무 확인이 어려웠지만 기덕계는 착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기 쉽겠죠. 두 번째, 예, 귀마개는 웨이도에 삽입해서 염증이 있을 때 사용이 곤란했지만 기덕계는 귀 안에 염증이 있어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죠? 세 번째, 예, 귀마개보다 차음 효과가 크죠? 그죠? 그래서 귀마개보다 차음 효과가 크고 차음 효과 개인차가 적다. 귀마개는 삽입하다 보니까 제대로 삽입을 안 하면 차음 효과가 줄어들어요. 근데 귀덕계는 덮기만 하면 되니까 차음 효과에 대한 개인차가 적다. 요거까지 기억나시면 적어주세요. 네 번째, 고음 영역에서 차음 효과가 탁월하다. 그죠? 뭐 요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또는 착용이 쉽고 우리가 웨이도에 삽입하는 귀마개는 제대로 착용해야 돼서 착용이 좀 어려웠죠. 하지만 귀덕계는 덮으면 되니까 착용이 쉽고 착용법이 틀리거나 분실할 염려가 적다. 틀리거나 이거 빼도 되겠습니다. 착용이 쉽고 분실할 염려가 적다. 적어도 되고요. 또는 동일한 크기의 귀덕계를 대부분의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적어도 괜찮겠습니다. 자, 요거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고요. 법규의 내용이라서 별표는 2개 붙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를 나타내었습니다. 괄호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시오. 어쨌거나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분진부터 외워볼게요. 분진. 그죠? 자, 분진은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12개월 이내입니다. 그죠? 분진은 전부 다 12개월 이내에 한번 받아요. 1년 이내. 그죠? 그 다음 주기다. 그죠? 주기는 성면하고 면분진은 12개월이에요. 성면은 암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성면, 면분진 12개월마다 합니다. 나머지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은 24개월마다 합니다. 그리고 소음이나 충격 소음도 똑같죠, 그죠?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받습니다. 1년 안에. 그 다음부터 2년마다 받습니다. 자, 그래서 분진하고 소음이나 충격 소음은 12개월 이내, 1년 이내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받고 성면 면분진은 또 1년마다 받지만 나머지 광물성 목재 분진, 소음이나 충격 소음은 2년마다 받는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한 거 볼게요.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가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1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6개월마다 받습니다. 그 다음이 벤젠이죠. 2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6개월마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크릴, 염화비닐은 3개월 이내 첫 번째 진단하고 6개월마다 받습니다. 자꾸 보면서 암기하실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가장 위험했죠. 그래서 첫 번째 진단 1개월 이내 받았고 주기는 6개월마다 받았습니다. 염화비닐, 그죠? 세 번째 있었죠. 3개월 이내 첫 번째 진단이고요. 6개월마다 받았습니다. 성면하고 면분진. 분진은 전부 다 12개월 이내, 1년 이내 첫 번째 진단했고요. 성면이나 면분진만 12개월마다 받았다. 그죠?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시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18번 별표 3개짜리, 그죠? 자, 21도씨 1기압의 어느 작업장에서 톨루엔 1.2kg/h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작업장에 전체 환기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톨루엔의 분자량 92, TLV 50, 비중이 0.87, 안정계수가 3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Q는 하시고요. 자, 분자량 곱하기 TLV였죠. 92 곱하기 TLV 50분의
자, 예, 지금 현재는, 예, 21도씨 일기압이다라고 했으니까 24.1, 그죠? 기체 1몰의 부피고요. 그 다음에 발생되는 킬로그램 퍼 아워가 그대로 주어졌으니까 1.1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안전계수가 3이다라고 했고, 곱하기 10의 6승. 여기에 있는 ppm을 없애기 위하여, 예, 10의 6승 곱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예, 지금 현재 이게 아워 단위인데 미니트로 계산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60 해줘야겠다. 그죠? 계산하면 314.35가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네. 음향 출력이 1.2W인 점음원으로부터 35m 떨어진 곳의 음압 수준은 약 얼마인지 계산하라. 무지향성의 점음원이며 자유공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대부분의 소음은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다 퍼지죠. 무지향성이고요. 점으로 퍼지는 점음원이죠. 선음원은 자동차나 기차처럼 선을 따라 소리가 나갈 때죠. 그래서 특별히 선음원이다라는 조건이 없다면 점음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자유공간이다라고 했으니까요. SPL은 예, PWL 마이너스 20 로그 R에 마이너스 11 요 공식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근데 현재는 PWL이 주어진 게 아니라 출력 1.2W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PWL을 계산해야 된다. 그죠? PWL은 1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었죠. 예, W0분의였는데요. W0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었잖아요. 그죠?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지금 W가 1.2다라고 했습니다. 계산하니까 120.79dB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한 120.79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 R은 떨어진 거리 35죠. 마이너스 11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79.91dB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그죠?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권장 무게한계 RWL이죠. 계산하는 공식인데요. 각 변수의 명칭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HM이죠. 그죠? 요거는 수평계수를 뜻합니다. VM은 수직계수, DM은 거리계수, AM은 비대칭계수, FM은 빈도계수, CM은 커플링 계수죠. 자, 영어를 조금 그죠? 아신다면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HM 수평계수, VM 수직계수, DM은 거리계수, AM은 비대칭계수, FM 빈도계수, CM은 커플링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23년 제2회 기출문제 풀었는데요. 역시나 계산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죠. 근데 처음 보는 법규의 문제들이 또 출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예, 아직 암기가 부족한 부분들 다시 한번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